오늘 LG 디스플레이처럼 이거 분명히 전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지? 이런 것을 또 찾아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유출을 해서 그럴 때는 안 좋으니까 얘 무조건 빠져야 돼.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순응을 해주는 거죠. 뭔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꾸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게 팁이에요. 이런 게 이제 실적 시즌에서 주목하는 팁이죠. 실적 시즌에 도대체 주목하라는 게 뭘 주목하냐? 눈 떨어지게 쳐다보고 차트 보고 쓰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또 뭐 예상 컨센서스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자꾸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를 해준 팁입니다. 국내 정치의 선택 여부인데요. 뭐 총선이 있다라는 건데 총선은 하루 쉬는 거니까 쉬는 날 때문에 뭐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쉬는 날은 증시 쉬니까요. 총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증세 공약이라든가 정부 정책, 정치인들이 어떤 쪽의 정책 방향을 갈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그날 하시면 돼요. 이번 주 후반에. 코스피 지수 분석 이 비추세 구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상저병저 잊지 말자. 여전히 잊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4월 7일인가 8일날 했었던 전략 있죠. 만기날이나 4월 15일날까지 금요일까지 이번 주 전망을 지난주에 해드렸던 거잖아요. 목요일인가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이거거나 왔다 갔다 이거거나 상단은 244에서 245 하단은 245에서 238 저 범위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 그리고 지수 흐름은 크게 개의치 말자. 오히려 종목별 트레이딩을 활발히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제 주목해야 돼요. 선물 지수에서 미결제예요. 없애버리고 보겠습니다. 저를. 어떤 내용이냐면 미결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미결이 정점 찍은 날 고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결이 최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미결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구간이었구나. 이건 맞죠? 당연히 이때부터 빠진다고 했던 이유 중에 미결이 감소할 시점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결이 감소하면서 빠졌어요. 미결이 또 최근에 최저로 감소돼 있거든요. 그럼 기술적 반등은 모색할 자리예요. 지금 미결이 증가하면서 지수 상승 구간, 미결이 감소하면서 지수 하락 구간이 현재까지 보여준 거라면 추후에는 미결의 증가와 감소 추이를 변화해 주목하는데 뭘 주목하라는 얘기냐면 당분간 미결제의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는 등락하는 변동 구간이지 방향성 구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결이 증가한다고 해서 상승만 할 것이다. 앞으로 상승하다가 언제든지 하락의 큰 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 그게 더 빠를 거예요. 미결. 그러니까 미결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것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전년도. 여기 한번 볼까요? 미결이 증가했죠. 아이고 안 보인다. 미결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는 동안에 어쨌든 올라가 주죠. 그죠? 미결 정점 찍은 다음부터 감소하죠. 하락하죠. 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결이 최저점 감소했을 때 여기까지 하락했죠. 하락하고 미결이 증가하는 동안에 또 하락했다고요. 미결이 감소하는 구간에 오히려 이때는 하락했는데 이때는 증가했다고요. 상승했다고요. 그리고 미결이 증가하면서 급락 맞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국면에서는 미결이 증가했을 때 지수 상승, 미결이 감소했을 때 지수 하락이었는데 요 트위스트 구간, 요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걸어왔던 미결과 증시의 방향하고 다르게 움직여 주잖아요. 미결이 증가하는데 지수가 하락하고 미결이 감소하는데 지수가 상승해. 이럴 경우에 기존의 어떤 방향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아셨나요? 이게 지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어느 쪽이다 위다 아래다를 찍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략상 와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추세적으로 와야 되는 것과 여기 와야 되는 것과 전저점 이탈에 대한 가능성은.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디테일은 뭐냐면 또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것들이 위로 꼬시면 아마 그러면 다들 위만 봐야 될걸요. 이제 저 회계값 없어지는 겁니까? 물어볼 거예요. 회계값은 없어지지 않아. 살아있어요. 다만 저 시간 끌기를 또 어떻게 할 거냐를 이번에 미결로 이놈들이 컨트롤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거에 따라서 대응하면 디테일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한다면 인버스를 먹고 튀거나 뭐 좀 일찍 잡으신 분들은 비중은 절반을 줄이거나 3분의 1을 줄여놓고 인버스는 그대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레버리지 잡아서 위로 돌려주거나. 근데 목표까지 제가 정해드리지 못하겠어요. 위쪽으로는. 아직은. 확고한 목표까지 정해주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가서 먹고 튀고. 그러면 먹고 튀면 다시 뭐 꺾는다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척 했다가 못 가고 확 빠지면 억울해지니까 반드시 인버스는 들고 쥐고 있어야 되겠죠. 전략이 바뀐 게 아니라 디테일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중요한 시점이라서 오늘 저는 이번 주에는 그걸 파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미결 얘기 좀 이해가 되셨겠지요? 지금은 지수에 일단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지수의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어떤 변화에 있어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회계값에서는 변화 없다라는 거 어디요? 1919 기억하기 쉽잖아요. 1919 그 다음에 종목 장세는 여전히 되고 있다. 코스닥이 좀 더 전 유리해 보인다. 코스닥이 700포인트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출발 또 활기차게 시작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